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유부남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특히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것은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고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는 것 이외에는 1시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심하게 집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특히 속궁합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제 집에 와서 몰래 집을 뒤지면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녀의 물건들은 구석구석 넣어두는 모습이 찍힌 홈 CCTV를 보고서는 기겁하게 되었습니다. 기겁이라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한 후 약 3개월이 넘게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문도 두들기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 선물 및 장문의 편지를 두고 가는 등 정말 스토킹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쯤 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서 이직하였고 완전히 그녀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연애는커녕 회사 여직원이 같이 밥 먹자고만 해도 무섭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힘들었던 기억은 점차 잊어지고 좋았던 생각만 조금이나마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녀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대 끝나갈 때쯤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 거의 협박과 다름없는 아버지 친구의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 만남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저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의 연애 후 저는 프러포즈를 하였고 와이프는 받아주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여동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마다 시간이 어긋나면서 못 보았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철렁하네요. 상견례 날 와이프와 먼저 상견례 하기로 한 한정식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전에 만났던 집착이 심했던 전 여친이 걸어오고 있었고 와이프는 손짓과 함께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었고 와이프는 자기 동생이 예쁘지 않냐고 하면서 몇 년째 솔로라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이자 전 여친이었던 그녀는 아직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 그 남자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나라면 흠파. 무섭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길었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와 처제랑 몇 번이 밥 먹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와이프에게 동생과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처제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였고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것처럼 지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그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면 파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와이프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직업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가 낳으면 맡길 곳이 가까워야 한다고 하면서 처갓집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사돈이자 친구네 집도 자식 집도 여기라면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돈이 되기 전부터 친하셔서 그런지 네 분이서 자주 여행도 다녀오시고 술 한잔 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면서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한 거였다고 믿을 만큼 6개월은 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주말 평일 저녁 할 거 없이
처제가 장모님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불쑥불쑥 찾아오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매번 문 열어주기도 그렇다면서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모르는 와이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처제에게 비번은 알려주지 말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처제는 반찬만 가져다주고 음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것처럼 와이프가 출장만 가면 술을 먹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꺼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자기랑 다시 잘 해보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처제. 술을 많이 마셨네 데려다 줄게. 몇 번은 제가 처갓집으로 데려다 주고 몇 번은 장모님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맨정신에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난 지금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며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처제와 만났던 사이였던 것을 공개하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제도 생각해 본다며 처가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저희 신혼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했고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쯤 불금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고 와이프는 출장 가는 날이어서 오래간만에 진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충 옷만 벗고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군가 눕길래 와이프가 일찍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종종 출장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 안고 자다가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 와이프가 아니라 처제가 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처제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걸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처제는 다시 저와 시작하고 싶다고, 이미 넘지 말아야 선도 넘었다고 자기는 자주 올 거라고 그러면서 집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특히 와이프 출장 가는 날에는 술 약속을 잡지 않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댁에 가서 자거나 찜질방 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지난 지금 처제가 생리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생리를 안 한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기 사서 검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와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고 싶다고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